그 길들이기 아니냐는 길들이기다. 거죠. KBS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본다라고 지금 정부라고 해서 KBS가 마음에 들겠느냐 이거죠. 국민들에게 이게 신뢰를 받는 방송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유료 방송으로 다 지상파 보기 때문에 예. 내가 수신하는 게 가당치도 않습니다라는 거부의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수신료라는 개념은 사회 전체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모두 다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일단은 이게 분리징수를 해야 하느냐 이 근본 이 시작은 지금 이 제도를 국민들한테 일단 물어본 거거든요. 물론 뭐 방법이나 이런 거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근데 거의 압도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공영방송의 신뢰도가 이제 거의 KBS의 신뢰도가 국민들한테 거의 뭐 밑바닥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을 새롭게 정착하는 아주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KBS 신뢰도라든가 내용 문제랑 재원 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재원을 흔들어 버리면 공영방송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럼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겁니다. 다른 매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KBS 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니네 재원을 거의 반으로 줄이겠다? 없애겠다? 이건 공적 시스템은 그냥 망가뜨리겠다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대여섯 번의 시청료 거부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82년도에 전라남도 지역에서 난시청 지역 때문에 야 우리 못 내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다 편파 보도나 수신료 인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 분리징수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이것이 분리징수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과한 부분이 있다, 논리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반대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방송 환경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특히 수신료 받는 KBS의 구조적인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분리징수라는 이슈를 가지고 왔다면 예. 기꺼이 찬동할 수는 있지만 시기 조절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어떤 그 사안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긴 하나, 기본적으로 저도 분리징수에는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이번 기회에 좀 공영방송에 대한 재구조화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는 안 보는데, 보지도 않는데 내가 왜 수신료를 내와야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 언론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좀 저희가 같이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 토론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KBS 길들이기 이런 게 아니라면 다른 명확한 공영방송의 이제 구조를 개편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분리징수를 하면은 한정 KBS가 다 굉장히 타격이 커요. 공사 간의 모든 재원 구조가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감내하면서 예. 왜 이 정책을 하느냐? 그 목적이 뭔지 불분명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네, 있어요.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큰 공영방송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치 권력과의 유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정당은 공영방송 KBS를 자기 통제 수단으로 장악하려고 했고, 그러고 나면 항상 거버넌스를 자기 편, 이사회를 자기 편으로 배치하고 나면 그 다음 조치는 반드시 수신료 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가를 주고받은 거죠.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일종의 고리였어요, 이게요. 근데 이것을 이 기회에 한번 집권여당이 어차피 지금 먼저 포기한 거로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해볼 있고요. 수신료라는 제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우리는 그것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새로운 제도를 만들든 뭐 다른 제도를 제도를 만들든 이거는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죠. 96%나 되는 사람들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 안 봐. 첫 번째. 두 번째, 나 마음에 안 들어. 편파적이야.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지금 OTT라는 이제 이 생명체가 만들어낸 생태계 자체는 근본적으로 시청자들은 나는 수신료라는 개념도 싫어. 나 유료 방송으로 다 지상파 보기 때문에 예. 내가 수신하는 게 가당치도 않습니다라는 거부의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어찌 보면은 구독료 모델이 아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거나 혹은 뭐 유튜브 프리미엄을 보거나 특정한 콘텐츠,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수익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재미를 위해서 내가 내는 요금은 구독료에 가깝다. 그렇죠. KBS 지금 우리가
공사에 내고 있는 수신료라는 개념은 간접적인 효용, 직접적인 재미를 위한 직접적인 효용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모두 다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그게 헌법재판소의 99년도, 2000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적인 매체, 사회적 책임을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거죠. 공적 책무가 제대로 했다면 과연 이 정부가 이런 여론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국민들에게 이게 신뢰를 받는 방송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거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90몇 프로가 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정부가 앞으로 그거를 공적 책무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걸 해나갈 거지 문제는 그건 어차피 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저는 이게 비겁할 수 있는 게 수신료 폐지를 들고 나오면 차라리 사회적 논란이 돼요. 공영방송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냐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폐지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 의무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분리고지하면 나는 안 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비겁하게 수신료를 없애려는 그런 정략적인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그럼 최 교수님 보시기에? 그 길들이기 아니냐는 길들이기다. 거죠. KBS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본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공영방송에 대해서 모든 정권이 교대로 공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정부라고 해서 KBS가 마음에 들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잠깐 만약에 길들여서 네. 그래서 KBS를 우리 편으로 장악했어. 근데 그 다음에 수신료를 이렇게 병과를 안 하는 걸로 해버렸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 정부가 그럼 장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거를 언론장 장기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도리어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올 것이 뻔한데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언론 장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장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게 정책에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거는 뭐 이걸 동의, 하는지. 이 정도는 동의하지만, 예, 예. 그러니까 설득을 프로세스나 이런 할 것이 근거가 급해 없다는 보이긴 거지. 하는데 예. 이거를 언론 장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런 되겠어요? 거죠. 그건 아니다 이거죠. 마음에 안 든다고 애를 굶겨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보내가지고 그냥 입원을 시키는 방식이라면 이게 적절한 게 아닌 거죠. 자꾸 이제 장르나 어떤 특정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된다라고만 이제 우리가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라면 KBS가 오히려 유료 채널 중에 하나, 이 유료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채널 중에 하나의 어떤 불과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적 책무를 좀 부여하자. 저는 그렇게 그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가능한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이코노미다. 이 네트워크 경제이기 때문에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다. KBS를 이런 플랫폼 사업자로 만든다는 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아카이브와 엄청난 노력이 시간이 필요한 건데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후발주자로 KBS가 들어가서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건 그거는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승자 차이가 여러 예, 가지가 예, 있을 예, 수 예. 있을 텐데요. 오늘 여기서 뭐 결론 내리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얘기는 아니니까. 네. 저는 이제 공적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땐 사람들이 그거의 고마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학원이 경쟁력이 있다고 학교를 다 없애자고는 안 그럽니다. 오케이, 예. 근데 다만 그 구조조정이나 위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영국도 그렇고 없애려고 했잖아요. 수신료를. 없애려고 해서 보니까 가입료 모델하고 광고 모델밖에 없어요. 그럼 미디어 시장이 다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글로벌 OTT가 전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하고 공습하고 있어요. 있단 예. 말이에요. 아니면 국내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재난 방송이라든가 고유한 역할들이 있거든요. 자국 방송이 해야 될 그 부분들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겨주니까.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의 지금 방만하고 큰 구조를 그냥 끌고 가자.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네. 그 논의장에 나와서 합리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논의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이제까지 공영방송 논의하면 자꾸 늘어나기만 했어요. 그냥 자꾸 만들더라고 그냥. 그리고 뭐 정부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갖다 만드니까. 아니, 세계에서 공영방송이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지금 왜 컨텐츠 시장이 망가졌냐면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저가 제작 시장을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 방송사들이에요. KBS, MBC가 만든 겁니다, 몇십 년 동안. 그 약탈적 외주 제작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 들어와가지고 OTT 들어와가지고 마구 제작비를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집중할 수 있는 게 과연 공영방송이 해야 되는 역할인지 아니면 상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버퍼링 시스템을 가져갈 건지 이제는 그런 걸 논의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추상적인 논의에서 머물다 보면
우리나라 공영방송 절대 쓸 자리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